얘가 또 웃긴 게 그 제베맨도 마계에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밝혀지거든요. 마인부 생긴 걸 보면 알겠지만 제베맨 만드는 기술 베이스에 마인부 조각을 넣은 거예요. 이 제베맨이 본편에서 뭔가 좀 안습이고 웃긴 이미지인데 제베맨 활약으로 드래곤볼 최고의 명장면이 탄생하기도 했고,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20화 분량으로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다이마입니다. 국내에서도 일본과 일주일 차이로 순위버스를 통해 방영이 되었고 OTT 플랫폼인 TV인과 넷플릭스로도 시차를 두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드래곤볼이 워낙에 위상이 높은 만화이고, 위상이 높다 정도가 아니라 만화 업계에서는 거의 고트에 해당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신작 애니메이션도 아마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보지는 않았더라도 대충 어떤 애니인지 내용이나 그런 대략적인 정보는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인 드래곤볼 다이마의 의미, 여기서 다이는 일본에서 사랑 고백할 때 쓰는 말 다이스키 할 때 그 다이죠. 한자 클대를 일본에서 다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다이마는 대마, 마는 마귀 마,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하게 마로 읽고 마왕, 마계 이런 판타지 개념 단어에 많이 쓰죠. 예전에 대마계촌이라는 게임이 있었죠.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첫 판도 제대로 못 깨고 어버버했는데 유튜브 보면 대마계촌 고인물들이 스피드런 같은 거 하는 영상 많더라고요. 아무튼 드래곤볼 다이마는 대마계라는 새로운 지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내용이고요. 대마계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다이마 카이인데 제목이 너무 고추장스러우니까 카이를 빼고 다이마라고 했고, 다이마도 한자를 쓰지 않고 영어로 DAIMA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 대마계라는 배경은 드래곤볼 본편에서 등장을 한 적이 없죠. 또 드래곤볼 IP 우려먹으려고 이상한 개념 만들어서 신작 애니 만든 거냐 싶겠지만 사실 본편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언급은 되었습니다. 마인부 편에서 마도사 바비디가 정신조종으로 부하로 만든 애들 중에 데브라라는 놈이 나오죠. 개왕신의 설명에 따르면 데브라는 마계의 왕이고 실력으로 마계의 1인자라고 언급이 됩니다. 데브라는 굉장히 강해요. 손오공의 평가에 따르면 완전체 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데브라가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마인부 편이고 이 에피소드의 최종 보스 마인부가 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데브라의 강함은 별거 아닌 식으로 묻히긴 했습니다. 이때 손오공과 베지터는 이미 완전체 셀의 수준을 뛰어넘었고 오바는 수련은 안하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셀을 이기 당시보다 오히려 약해져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데브라랑 비등하게 붙긴 했어요. 그런데 데브라는 정작 제트 전사들이 아니라 마인부한테 과자가 되어 먹히면서 허무하게 리타이어합니다. 아무튼 본편에서 언급만 되었던 떡밥을 활용해서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고요. 드래곤볼 본편 마인부 편 이후의 스토리로 다양한 후속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나온 게 드래곤볼 GT였고, 그리고 시간이 또 한창 지나서 드래곤볼 슈퍼가 나왔습니다. 슈퍼가 나올 때 드래곤볼 GT 내용은 평행 세계로 치고 드래곤볼 슈퍼를 공식 정사로 본다고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이마도 평행 세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이마에서 펼쳐진 내용을 보면 사실 드래곤볼 슈퍼 내용이 진행되기 전에 벌어진 일로 해서 정사에 억지로 끼워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거든요. 대단한 설정 충돌들이야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고 초사이언 4가 등장하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이것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다이마에서 나온 에피소드 자체가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도 상관없는 거라서 굳이 정사에 편입시킬 필요도 없기는 하거든요. 드래곤볼 슈퍼가 도레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실상 연재가 끝난 것 같은 상황이고, 도레야마 아키라가 직접 스토리 쓰거나 그림을 그린 건 아니지만 내용 감수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 연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시 연재를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완결된 걸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드래곤볼 IP는 계속 우려먹을 거니까 슈퍼의 뒷이야기를 언젠가 계속 만들 것 같고, 거기서 다이마를 편입시켜서 대마계 관련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마계에 굉장한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 아이템을 쓰면 마인부 이상 초사이언4로도 이기기 버거운 엄청난 빌런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 아이템을 마지막에 파괴를 하는데 겨우겨우 빌런 쓰러뜨리고 파괴를 했더니 그 아이템이 아직 2개가 더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다이마가 끝나거든요. 다이마를 슈퍼 전사에 편입시키면 분명히 그 아이템을 다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적으로 등장시키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오공이나 베지타가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편입 문제는 나중에 알아서 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이마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슈퍼가 시작하는 시점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전의 시점이에요. 마인부와의 결전이 끝나고 슈퍼는 제가 기억하기로 부르마 생일 파티를 하고 있을 때 파괴신 비루스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잖아요. 다이마는 트랭크스 생일 파티입니다. 일단 다 모아놓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항상 이 부르마 집안 사람 생일이야. 거의 모든 등장인물 다 불러 모으는 거창한 생일 파티 열 정도의 부자라면 역시 부르마 집안이니까. 물론 미스터 사탄도 가능하긴 하죠. 실제로 점프 40주년 기념 단편 에피소드에서는 미스터 사탄이 다 불러 모아서 파티를 엽니다. 아무튼 다이마에서는 트랭크스 생일에 다 모여서 파티를 열고 있는데 시기로 봐서는 마인부를 쓰러뜨리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마인부 쓰러뜨린 후 처음으로 맞은 부르마 집안 사람의 생일이라서 그 전투에 뒤풀이 겸 해서 모인 것 같고, 한편 그 시간에 대마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마계의 왕이었던 데브라가
사라진 후 고마라는 녀석이 새로운 마계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킹 고마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고마 밑에 제갈량 같은 참모가 있는데 생긴 게 개왕신이랑 진짜 비슷해요. 알고 보니 얘가 개왕신의 동생이랍니다. 이름이 데게스이고 개왕신 이름도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나하레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둘한테 누나도 있는데 이름이 아린스. 이 아린스라는 캐릭터도 다이마에서 중요 등장인물이고요. 얘들은 사실 그린도인이라는 종족인데 마계 출신 종족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뭔가 설정이 좀 애매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마계에 정말 다양한 종족들이 있고 이들이 아주 먼 과거에 우주로 진출을 해서 여러 행성에 자리를 잡고 살았대요. 그리고 그린도인은 우주로 진출한 마계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주로 나가서 개왕신으로 활동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우주의 모든 종족이 다 마계 출신이냐? 그건 아니고 지구인이나 사이아인 같이 우주에서 자연 발생한 종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마계 출신인 개왕신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뭔가 설정이 좀 이상해. 아무튼 마계 종족들이 과거에는 우주로 활발하게 진출했는데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제한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계에서 우리 우주를 오가기 위해서 좀 복잡한 절차가 생겨서 지금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마계의 새로운 왕 킹 고마가 개왕신의 동생 데게스랑 같이 왕의 성에서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드래곤볼 마인부 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어요. 물론 이 만화 안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을 뉴스 화면 같은 걸로 보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마인부 편의 주요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퀄리티가 굉장해요. 1화 시작하자마자 이 장면들이 나오니까 드래곤볼 팬들은 막 열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엄청 끌어올리는 그런 초반 내용이 나오고 아무튼 고마가 이거를 보고 엄청나게 놀랍니다. 마인부는 진짜 어마어마한 괴물인데 얘네들이 마인부를 물리쳤네? 그래서 고마는 자기가 마계의 왕인데도 이렇게 강한 애들이 마계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드래곤볼로 저놈들을 약하게 만들자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사실 드래곤볼 본편에서도 드래곤볼의 소원을 빌어서 강한 적을 물리치자는 계획이 언급은 되었지만 실제 실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용신이 자기보다 더 강한 자를 죽이거나 더 약하게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피콜로 대마왕 같이 자기를 젊어지게 해달라 이러니까 그거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젊어지는 거를 좀 과도하게 해서 아예 어린애로 만들어버리는 소원은 통한다라고 드래곤볼 본편이 아니라 후속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죠. 드래곤볼 GT에서는 피라우가 이 방법을 써서 손오공을 어린애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이마에서 이게 또 나와요. 재탕입니다. 일단 여기서 저는 점수를 좀 깎고 싶습니다. 어린애로 만든다는 설정 자체가 이번 작품 핵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이디어 자체는 재탕이기 때문에 평가는 좀 내릴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다이마에서는 손오공뿐 아니고 주요 등장인물 전원 어려져요. 성인인 캐릭터는 어린애가 되고 트랭크스나 오천 같은 애들은 아기가 됩니다. 덴데도 아기가 돼요. 참고로 나메크인도 마계 출신 종족이고 그래서 마계에도 드래곤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드래곤볼을 쓸 수가 없어서 고마랑 데게스가 지구로 와서 지구의 드래곤볼을 씁니다. 여기서 좀 희한한 내용이 나오는데 덴데가 소원 3가지 가능한 드래곤볼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고마가 소원을 비니까 소원을 하나밖에 안 들어주는 거야. 이유가 소원 3개는 단골 서비스래. 드래곤볼을 처음 쓰는 사람은 소원 1개. 그래서 고마가 원래는 손오공과 동료들을 어린애로 만드는 소원하고 서드 아이라는 중요한 아이템을 찾게 해달라는 거 이렇게 소원 2개를 빌려고 했는데 서드 아이 소원은 못 빌어요. 이 서드 아이가 제가 앞에서 말했던 마인부 이상의 빌런을 탄생시키는 굉장한 아이템이거든요. 이 소원은 못 이루었지만 어린애로 만드는 것까지 성공시키고 그 후에 지구의 드래곤볼을 사용 못하게 하려고 아기가 된 덴데를 납치해갑니다. 미스터 포포가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으니까 손오공과 일행들이 상황 파악을 하고 이걸 다 해결하기 위해 마계로 가는 내용이고요. 처음에는 마계로 가는 방법을 몰라서 곤란해하고 있는데 마계에서 글로리오라는 수수께끼의 캐릭터가 와서 얘가 마계로 데려가 줍니다. 선발대로 손오공이랑 개왕신만 글로리오랑 같이 먼저 마계로 가고 나중에 베지터, 피콜로, 부루마 따라와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마계에서 펜지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를 만나서 히로인 역할로 동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 멤버들로 마계를 모험하는 내용이에요. 납치된 덴데를 구하는 목적도 있지만 마계에 있는 드래곤볼을 모아서 그 용신한테 소원을 빌어서 어른으로 되돌리려는 계획도 세우거든요. 고마가 마계의 드래곤볼을 쓰지 못한 이유는 지구의 드래곤볼은 어디 있는지 찾는 게 문제잖아. 그런데 마계의 드래곤볼은 마계의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 뉴욕에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마계의 드래곤볼은 딱 정해진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드래곤볼을 어떤 수호신 같은 애들이 지키고 있어. 타마감이라는 애들인데 현재 마계의 왕인 고마도 애들한테 못 이기고 이전 왕이었던 데브라도 못 이겼다고 하거든요. 완전체 셀보다는 강하고 마인부보단 아래인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계에서는 아무도 얘들을 못 이기니까 드래곤볼은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죠. 참고로 마계에 있는 드래곤볼이 7개가 아니고 3개입니다. 너무 많으면 싸우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3개로 한 것 같고요. 저는 이 타마감이라는 적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일단 손오공 베지터가 어린애가 돼서 전투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타마감이는 완전체 셀보다 더 강하니까 꽤 치열한 전투가 나오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되게 실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마감이에 대한 실망은 이 다이마라는 애니메이션 전체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져요. 나름 치열하게 싸우고 어렵게 이기긴 하거든요. 특히 타마감이 3명이 다 실력이 똑같지 않고 마계가 제3마계, 제2마계, 제1마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3마계 타마가미가 제일 약하고 1마계 타마가미가 제일 강해요. 3마계 타마가미는 손오공이 초사인 2로 이겼는데 2마계 타마가미는 베지터가 상대하는데 초사인 2로
안 돼서 초사이언 3로 변신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전투가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일단 타마가미의 디자인 자체가 너무 애들용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디자인이고 이 다이마라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냥 유아 타겟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 슈퍼도 본편 드래곤볼에 비해서 너무 유치한 내용이라 저연령층 타겟이라고 말 나왔는데 다이마가 슈퍼보다 훨씬 유치합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좀 착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이게 드래곤볼이라고? 아니 애니메이션을 애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 현 시대 최고의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 같은 거 봐봐. 물론 애들도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어른들이 봐도 재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인기 많았던 단다단 이런 애니메이션은 그냥 색드립의 항연이고 드래곤볼 본편은 귀멸의 칼날 단다단 따위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보여주는 만화였거든요. 타오파이파이가 혀로 블루 장군의 관자놀이를 뚫어버린 그 순간 아 드래곤볼이 이런 만화구나. 애들이나 보는 유치한 만화가 아니구나 라고 어린애 시절에 읽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드래곤볼 IP를 점점 저연령층 타겟으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타겟으로 만들어야지 돈을 잘 보니까 귀멸의 칼날로 간단하게 반박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게 좀 불만입니다. 슈퍼랑 비교해서 다이마가 슈퍼보다 낫다는 반응도 있던데 저는 독인 객인이고 그래도 슈퍼가 등장인물도 많고 다양한 배경으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다이마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슈퍼 볼 때도 막 전왕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 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색깔돌이 초사이언 블루 골든 프리저 뭐 이런 거 아 너무 뇌절이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보다 보니 내가 드래곤볼에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나름 재미는 있거든요. 특히 초반에 나오는 각 우주의 최강자들 모여서 무술 대회하는 그 에피소드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는데 보다 보니 나름 재밌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자마스랑 모로는 좀 별로였고 토노반과 피콜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슈퍼히어로 편은 또 나름 괜찮았습니다. 다이마는 우주 무술대회랑 슈퍼히어로 편보다는 확실히 아래, 자마스나 모로랑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 다이마에서 타마가미가 일종의 중간 보스격인데 3막의 타마가미는 손오공이 쓰러뜨리고 2막의 타마가미는 베지터가 쓰러뜨리거든요. 그런데 1막의 타마가미가 너무 어이없어. 그 본편 마인부우 편에서 베지터가 자폭해서 마인부우를 조각조각 내버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각조각 난 마인부우의 일부 조각을 개왕신의 누나인 아린스가 몰래 가져가는 장면이 다이마에서 나오거든요. 아린스가 약간 과학자 같은 컨셉이라서 과학자라기보다는 이거 막 적고 있는 마녀 비슷한 느낌인데 그 마인부우의 일부 조각을 이용해서 짝퉁 마인부우를 두 개 만들어요. 이름이 마인쿠랑 마인두. 이 중에서 마인두가 1막의 타마가미를 이깁니다. 이 내용 좀 신박하죠? 저는 그래서 타마가미 어차피 실망이니까 치워버리고 마인부우 짝퉁 두 개랑 싸우는 게 차라리 재밌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하고 안 싸웁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얘들도 동료가 돼. 그 킹 고마가 결국 서드아이를 찾는데 성공하거든요. 그걸 써가지고 마인부보다 더 강한 빌런이 돼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이 최종 전투는 그나마 덜 유치합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유아용 수기로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느낌이 거의 없었는데 킹 고마와의 최종 전투는 어느 정도는 드래곤볼 본편 느낌의 아주 과격한 묘사들이 나와요. 이 전투에서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다 참전하거든요. 짝퉁 마인부들하고 타마가미감에 합류해서 거의 뭐 최종 보스 레이더 뛰는 거 매치로 싸우는데 고마가 너무 강한 거야. 특히 본편에서 손오공이랑 베지터 처음 싸웠을 때 그때 베지터가 거대 원숭이가 되어서 손오공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그 비슷한 느낌이 살짝 납니다. 싸우는 도중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와중에 드래곤볼로 소원을 빌어서 드디어 어린애 상태가 풀리고 다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손오공이 초사이언 4 상태로 제대로 붙게 되는데 참고로 이 초사이언 4는 GT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초사이언 3 다음 단계로 슈퍼에서 너무 뇌절을 해놔서 더 이상 새로운 거 안 만들고 GT에서 나온 거 재활용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초사이언 4 상태로 싸우는데 이 서드아이라는 아이템이 너무 사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아이템을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뒤늦게 발굴이 되고 그래서 결국 힘으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의 약점을 이용해서 특히 약간 개그 캐릭터 느낌이었던 마인쿠우가 활약을 하면서 고마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마인쿠우가 약간 미스터 사탄 같은 포지션이에요. 물론 마인부 조각으로 만든 애라서 어느 정도 강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전투 측면으로는 큰 도움은 안 되는 수준이고 개그 캐릭터 느낌인데 뭔가 전투가 아닌 이상한 방향으로 결정적인 활약들을 많이 하거든요. 얘가 또 웃긴 게 그 제베맨도 마계에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밝혀지거든요. 마인쿠 생긴 걸 보면 알겠지만 제베맨 만드는 기술 베이스에 마인부 조각을 넣은 거예요. 이 제베맨이 본편에서 뭔가 좀 안습이고 웃긴 이미지인데 제베맨 활약으로 드래곤볼 최고의 명장면이 탄생하기도 했고 아무튼 그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마인쿠라는 꽤 괜찮은 캐릭터를 만든 거는 이번 다이마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마를 쓰러뜨린 이후의 내용 전개를 보면 이 마인쿠가 이 작품의 숨겨진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아무튼 킹 고마의 최종 결투 그리고 마인쿠의 활약 이런 최후반부 전개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볼만한 애니다 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너무 유치하다. 진짜 너무 저연령층 타겟의 작품이라 그리고 애니메이션 퀄리티도 전투 장면 이런 거 퀄리티가 그다지 좋은 편도 아닙니다. 오프닝 노래는 나름 신나고 좋더라고요. 괜찮았던 점도 없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다지 추천할 만한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다이마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